안녕하세요.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담 세무에게 송희경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존재가 계신가요? 그런 존재들이 많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복된 삶이고요. 정말 축복된 삶을 사시는 분일 겁니다.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인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왜 느닷없는 그런 말을 하냐고요? 혹여 여러분 주위에 정말 그런 고마운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는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고마움을 항상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게 좀 약간 무디다고요? 쑥스럽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면 고마운 대로 그 고마움에 한 20%, 100%를 더 얹어서 더 많이 고맙다라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대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랑을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저는 천주교자도 아니고 그리스도교자도 아니고 불교신자도 아닙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뭐 축복이니 사랑이니 이런 표현은요, 저는 그런 종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해서 저를 종교쟁이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제가 사는 삶 속에서 제가 느꼈던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 가족 중에 제 여자 막내 동생과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을 하지 않고에 따라서 그 상대방인 제가 느꼈던 그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73년생, 올해로 한국 나이 53세입니다. 이제 물론 줄이면은 뭐 52세, 지금 생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52세라고 하겠죠. 그리고 제가는 이제 아버님은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저에게는 어머님 83세, 42년생이시니까 올해로 83세. 예, 이 어머님이 계시고 노모를 이제 모시고 있고, 이제 저와 같이 이 세무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실장인 이제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했을 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님이 참 고맙잖아요. 저를 이제 낳아서 어찌됐건 이제 물론 힘든 일도 많이 제가 겪었지만 저를 어떻게 키워주고 이제 뭐 저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분이니까 물론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 여동생은 이제 제가 이제 46년 이제 옆에서 같이 자라는 저희 자매로서 같이 쌉기도 많이 쌉고 정말 충돌도 많이 하고 정말 육탄전도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공중 제비돌기 하듯이 그렇게 험난하게 지금 쌉기도 하고 정말 물어뜯기도 많이 물어뜯었던 그런 차인데요. 이렇게 제가 나이가 50이 넘고 이렇게 와서 지금 선상에서 이렇게 이 두 분을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니까 그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분과 표현을 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그 감정적인 편향의 차가,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시고, 학교는 옛날 국민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학교를 하러 갔다 오면은 아마 외할머님하고 외할아버지가 학교를 하러 갔다 오면 한 열흘 정도를 결석을 시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잉여 노동이죠. 이제 노동력 착취를 당하셨던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셨고, 이제 20대에 저희 아버님을 만나서 평탄치 않은 그런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6남매를 낳아서 지금 잘 키우셨던 분이신데, 제가 이제 부모로서 그렇게 이제 뭐 점수를 후하게 줄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저찌됐건 뭐 그렇게 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나름대로 그런 삶의 철학을 갖고 오셨던 분이시고, 이에 반해서 저희 우리 실장님은 어떤 친구냐면요, 정말 자기만의 색깔이 굉장히 강했고, 정말 탕하의 생활을 20대에 정말 탕하로서의 그런 삶을 정말 만끽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정말 방탕하게 살았던 친구고요. 정말
제가 이 친구를 정말 끌고 갈 수 있을까?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끌고 가면서 놓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좌절을 정말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저희 20대부터 정말 힘들게 끌고 와서 지금 같이 이렇게 생을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맞이잖아요. 맞이니까 그 맞달로서 어떻습니까? 뭐 사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이제 한창 좋을 때 이제 30대 40대에 그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항상 이제 걸림돌이 되셨던 게 저희 부모님이셨고 잡으셨던 게 저희 어머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족을 위해서 정말 이제 제가 필요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머물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잡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그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었던 저희 삶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저지했던 분이신데, 지금 제가 나이가 이렇게 50이 넘고 와서 지금 와가지고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을 이제 원망을 한다기보다, 저는 지금 요즘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40대 후반부터 지금 53세니까 한 3, 4년간에 걸쳐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제가 수술 때 한 두 번 정도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누워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급격한 충격을 맞으면은, 머리에 충격을 맞으면은 갔던 정신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전까지는 정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한다고 좀 표현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머님이 가라는 그 방향대로 앞만 보고 갔거든요. 앞만 보고 동생 공부시켰고, 이제 가족들 읽었고, 어머님 부양했고, 그러면서 앞만 보고 갔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인데, 그런 그 전신마취 두 번에 충격을 받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와서 그다음부터는 나의 삶은 무엇이지? 나이가 이렇게 들고 보니까 거울 앞에 선 나의 모습에는 이미 늙음이 이제 늙어가는 초로의 여성이 서 있고, 이 여성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나는 여기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나라는 그런 후회도 되는 그런 삶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이끄셨던 분 중에 한 분은, 물론 내가 이렇게 누가 가스라이팅을 하든 어떻게 해서 걸어온 건 내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본연의 책임은 제게 있지만, 이렇게 조정을 했던, 약간 이렇게 밀었던 분이 저희 어머님이셨기 때문에, 어머님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에 대해 제가 고맙지 않냐고, 저에 대해서 뭐를 느끼시냐고 묻고 싶어가지고 묻게 되는데, 그걸 묻게 되니까 제가 언성이 높아지고 울음이 나오고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 저희 이러한 무너지는 모습 앞에서 저희 어머님은 참 모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는 하나의 도구였다. 이제 너는 이제 더 이상, 그때 당시 이제 남동생이 세무사를 합격을 했으니까 다 이제 자기가 짊어진 그런 무게는 삶의 무게는 지금 다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너의 효용은 쓰임새는 다 됐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저희 가슴에 그렇게 대못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앞에서 저는 이제 많이 좌절했죠. 많이 울었고, 정말 많이 싸웠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제가 받아들이지를 많이 못했던 것 같고, 정말 처절하게 많이 내려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요, 굉장히 한 몇 년 동안요, 계속 어머님께 정말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고맙지 않냐고, 저한테 감사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어머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머님께 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고 그러면은 어머님께 좀 이렇게 어머니 과거를 돌아보면서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어머님 좀 이렇게 108배, 약간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저도 마음이 안 좋고 그러면 이렇게 108배를 다 못하지만 그래도 절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을 좀 추스리기도 하니까, 어머니께 약간 그런 것도 권했더니 자기를 보고 그런 걸 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좀 싸움도 많이 일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저희 어머님은요, 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정말 안 하세요. 정말 고맙다라는 그 말씀 하나에 정말 인색하고요. 정말 그 모습 앞에서 저는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고맙고, 내 큰딸이 정말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삶을 살았고 어찌 보면 이렇게 해서 집안을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고맙다라고 해서 마음으로는 정말 고마운지 모르겠지만 표현을 안 하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머님에 대해서요 정말 안 좋은 감정이 쌓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정말 우리 탕하의 생활을 지금 한 20대 후반 20대 초중반까지 정말 화려하게 펼쳤던 저희 우리 막내 여동생은요 항상 이 친구 하는 말은 그거예요. 항상 얘기하게 되면 선순위에 저를 놓습니다. 언니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집안 일구고 이렇게 왔던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감사하고 이거에 대한 기여도는 언니가 거의 90% 이상이다. 이제 자기 위에 언니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있지만 자기는 정말 소수의 지분에 불과할 뿐이고 언니가 거의 했고 언니가 항상 감사하고 언니가 이렇게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런 상대랑 언니가 물에 빠졌을 때 나는 언니를 먼저 구할 것이다. 설령 정말 나를 먼저 구할지 안 구할지는 그때 대박 알겠지만 그런 말을 하니까요. 이 친구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 친구가요, 그렇게 과거에 정말 말썽을 피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이요, 많이 가려져요. 없어지고 희석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제가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고맙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라든가 내 밑에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동생들에게는요, 제가요, 정말요, 제가 무슨 욕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 앞으로 그런 부를 축적을 하고 제가 그걸 갖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이 친구들에게는요, 제가요, 그냥 정말 부모된 심정 이상으로 이 친구들에게 다 주고 싶거든요? 네, 저희 어머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살짝 더 드릴 말씀이 뭐냐면, 저희 여동생이, 우리 막내 탕아 여동생이, 이제 컴퓨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한때 정말 이게 리니지 게임 있잖아요. 그거 나왔을 때 정말 그 게임을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장난이 아니었고, 정말 집안에 돈도 정말 많이 갖다 썼고요. 정말 탕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요즘 AI가 나오니까 여러분 AI라는 기계잖아요. 로봇에 우리 데이터를 입혀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면서 어느 때부턴가는 이 친구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이제 그런 작업을 하나 봐요. 근데 그게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습득한 게 없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통과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정말 짠 아르바이트를 정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여유 시간에. 그러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정말 언니가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안마기도 저한테 선물을 하고요. 여러분, 요번에는 저한테 하는 말이 언니 갖고 싶은 게 없네요. 생일 이제 오기 전에. 그래서 내가 나는 시계를 하나 갖고 싶다. 그랬더니 시계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마음에 드는 시계를 담으래요. 인터넷으로 이제 봐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문하다가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그렇게 명품은 이렇게 찾지 못하고 제가 그렇게 명품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를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더니 좀 이렇게 괜찮은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하는 요 시계를 제가 담았더니 이 시계를요, 제 동생 우리 탕아가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선물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태어나서 제가 53세 이렇게 나이 될 때까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제가 선물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위의 가족들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살면서 정말 많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주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체화된 물질적인 것을 딱 받고 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생을 보면은요, 너무 이뻐요. 사람이 정말 말 한마디 표현을 해도 정말, 근데 이 친구도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저하고 대립도 되고 싸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한마디 표현을 하고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언니 정말 언니가 많이 했다, 언니 그걸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지 못하니까 어머니를 보면 저도 이제는 이제 약자시고 약간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환자, 약간 치매기도 있으니까 내가 환자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거예요. 제가 표현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두 사람을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놨을 때 표현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놓고 보니까 제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기여도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많이 기여를 했다 그러면 제가 솔직히 여러분 까놓고 말씀드리면 제가 53세가 되는 이 시점까지 52년을 살아오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많이 했겠습니까? 제 이 동생에게 많이 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많이 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에게 장녀지만 장남 이상이었고 어떻게 보면 부모 이상의 그런 어머님, 물론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지만 저는요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모 이상의 역할을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맞이어서 이제 선봉에 섰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말 경기 운전이라든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술을 드시고 이제 뭐 이렇게 일을 놓으시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학교까지 찾아와가지고 저를 중간에 조퇴를 시키고 결석을 시키고 그러면서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동생들도 이렇게 바디를 하고 주말에는 무조건 바디를 하고 비 오는 날도 바디를 하고 그러면서 항상 저희 어머니나 아버님은 저를 앞장을 세우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부모 이상의 역할을 저는 지금까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에 와서는 지금 내가 좀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구소도 직접 이렇게 분리돼서 나와 있고 이러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52년간 이제 살면서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살았지만 부모님에게 했던 그게 지금 제 여동생이 그 탕아에게 했던 것보다 더 많고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해야 될 그 역할을 동생을 공부시키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저한테 더 많은 고맙다는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전혀 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는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표현을 하는 언니가 고맙고 언니의 기여도가 더 크고 언니는 항상 언니지만 부모 이상의 역할을 자기에게 했다라고 하는 제 동생들이 더 사랑스럽고 이 동생들에게는 정말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요 요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인간인지라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마우시면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도 고맙잖아요. 형제도 고맙고 남편도 고맙고 부인도 고맙고 자제분들도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정말 바르게 이제 크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고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여러분 반성을 해가지고요 고마우면 고마운 대로 정말 그렇게 좀 이렇게 상대를 인정을 하고 좀 베풀어준 자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을 담아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많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